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밤새 폭등했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되죠? 한 15%? 14, 15 정도 갑니다. 제가 아까 타이핑할 때는 시간에서 한 12% 올랐는데요. 더 오르는 거네요, 그럼요? 네, 더 올랐습니다. 강력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전 제일 걱정은 뭐냐면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갈 것 같아요. 예, 여기로 이제 또 쏠리면 예. 다른 주식들이 너무 슬플 것 같아. 다른 주식들이 어제는 지금 15% 오르네요. 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다른 것들은 좀 약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어제 바이오주가 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방송을 선풀에서 3번이나 했는데 오후에. 근데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럼 반도체 쏠리면서 어제 하루 또 반짝했던 바이오나 코스닥이 오늘 약해질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거 좀 오늘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다른 주식은 진짜 할 맛이 안 나요. 근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 다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다 뭐 다 팔았다고 그래. 아니 있어요. 아직 있는데 예. 다른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종목수로도 훨씬 많고. 예. 이 친구들 어떻게 그냥 다 버려야 되나. 어제 코스닥도 2% 올랐죠. 네. 그리고 코스피도 어저께 올랐죠. 3.4%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는 100% 이상 상승이죠. 연간 수익률. 네. 네네. 근데 코스닥은 어제 2%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죠. 근데 이것도 어제 오후에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방송도 들으시고 그랬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쪽에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근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그 우려를 좀 잠재우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동결로 본다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금리 인상에 대한 게 하반기에 가장 우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더더욱 반도체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오를 때가 있어요. 가끔씩. 네. 이게 올라. 5%뭐 10%막 이렇게 올라. 그래서 그래 이제 얘도 가나 싶으면 하루 이틀 올랐다가 쭉 흘러내리고. 연속성이 없어요. 네, 또 다른 애들, 그러니까 뭐저 올랐던 애들 말고 또 다른 애들이 이제 자다가 또 얘도 또 올라, 한 10%또 올라. 예. 그랬다 또 쭉 빠지고 그래서 예. 그냥 그러면 오르면 팔고 반도체 갈아타고 막 이런 걸로 보이세요? 그랬어야 되나 봐. 그랬어야 된다. 지난 한두 달 동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게 교체 매매를 하는 거죠. 아, 주도주 위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거고. 와 얼마나 이걸 그래 다른 애들은 뭐 주식도 아니야? 진짜 다른 친구들은 그렇죠. 계속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정황상 보면 상반기 내내 그랬고 어느 시점에 진짜 반도체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는 우려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지 그쪽의 차례가 오겠죠. 근데 그쪽의 차례를 지금 들어가서 기다리기에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네.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저 나름의 저의 공고 솔루션을 좀 드렸던 것은요.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빠졌다고 싸다고 사거나 또는 하루 올랐다고 사거나 이렇게 거기에는 지금 그렇게 살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확인. 저점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거. 연속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기준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정프로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네. 그러니까 어제 바이오가 막 올랐잖아요. 그 기간 한 두 달 동안 계속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바이오 올랐잖아요. 네. 오늘 아침 보고서 나옵니다. 이제는 바이오다. 코스닥도 올랐는데 이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빠지면 또 잠잠하고 좀이라도 오르면 또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계속해서 그쪽에 대해서 얘기에 또는 관심을 갖거나 또는 특히 바이오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어저께도 보면 바이오 쪽 오르니까 바이오 얘기를 또 한참 했어요. 네. 오늘 많이 빠지면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떡할까요?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의 솔루션은 뭐냐면요. 보유한 기왕에 지금 반도체 빼고 나머지 보유한 종목들이 쭉 있다.
그러면 그 보유한 종목에서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또 선두가 될 수 있는 대로 또 가르치기를 해야 돼요. 그 섹터 안에서. 예. 그 안에서도. 아.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두세 개 있다 그러면 하나로 옮기고 또는 바이오나 지금 못 가는 게 바이오만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다른 거 뭐 우리 그 조방호도 못 가고 다 못 다 못 가잖아요. 가요, 지금. 그러면 바이오보다는 조선이 막 급락했네. 원자력 급락했네. 난 저게 더 좋아. 그러면은 어차피 그쪽은 지금 안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놔야지 그쪽에는. 네. 그러니까 그쪽에 그 고민도 있어요. 이게 그쪽에 뭐 온전 방산 뭐 있어요. 예. 그쪽에서 1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쪽에 내가 두 종목 세 종목이 있으면 나머지 두 개 팔고 예. 그쪽 1등으로 갈지 당연하죠. 아니면 그냥 그쪽 1등도 가지 말고 그냥 네. 저 반도체나 갈지. 예. 이게 근데 뭐- 그쪽에 그걸 손실이 30%막 이렇게 나는 사람이 그걸 팔아서 지금 반도체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나왔잖아요. 네. 몇 개월이 지나왔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지금은 조금 까다로워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편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앞으로 더 위에 오늘 지금 네. 삼성전자 어제 노무라에선가 목표 주가 67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아, 그럼 지금 한번 잠깐만 볼까요, 넥스장? 예. 8시가 이제 됐으니까. 예. 자. SK스퀘어 상한가에 누가 한 줄을 찍었네. 거래 한 줄. 저건 조금 거래 한 줄. 그렇고. 예. 한 줄 찍었네요. SK 스퀘어. 예. 예. 뭐 삼성전자 7%, SK하이닉스 9%. SK하이닉스는 어제 삼성전자가 9% 올랐는데 예. SK하이닉스가 1% 정도였잖아요. 근데 시간에서 ADR 상장 발표하면서 한 5%까지 올랐어요. 네. 예. 거기에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호실적인 합계 겹치가 되는 거니까 어제 5%에 플러스 5% 하면 뭐 그러면 한 10% 정도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제 9% 올랐거든요. 와. 근데 오늘 7% 오르면 진짜 더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이제 딱 보잖아요. 이렇게 막 가요. 예.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난 9시 10시 이렇게 넘어가면 네. 저 중에 또 반도체만 남고 나머지는 또 예. 상승했던 것들도 다 좀 빠지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세지면 이쪽이 약해지고 얘들이 조금 주춤하면 이쪽이 세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무슨 얘를 팔아서 이리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쪽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를. 저쪽에 저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반도체가 막 뜨면 이쪽이 약해질 건데 지금 사요? 아니죠. 계속 뒤로 물러나겠죠. 근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트렌드가 된 것처럼. 근데 이러한 현상은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꼭 지금만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엔 극단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극단적인 거 하나 말씀드려보면요. 대만이 상승하면 우리 빠지고요. 우리가 상승하면 대만이 빠지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게 한 1, 2년 같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하고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 IT 쪽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대만의 글로벌 IB들의 자금이 욱 들어가면 우리에서 빠져서 그걸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올 때는 대만이 좀 약하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만큼 수급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런 예를 극단적인 말씀을 좀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7%, 9% 오른 상황 속에서 삼성전기까지 이게 3대장이잖아요. 스퀘어는 그냥 하이닉스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게 3대장으로 있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뭐 최근에 따라간 게 물산 이건 뭐 삼성전자라 그냥 같이 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 나머지들 보면은 이렇게 좀 오르는 거 뭐 SK나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고 한 3% 정도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 3% 정도가 지금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 정포로님 말씀 주신 대로 이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끝까지 있으면서 시작하자마자 뜨잖아요. 그럼 얘네가 약해진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애들을 지금 아까 정포로님 질문 주신 대로 이거를 지금 올라간다고 쫓아 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의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이 이제 강세로 간다고 해서 그냥 이제 저점이다 이제부터 가는가 보다라고 쫓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고요. 지금 이게 코스피인데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어떤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하네요. 파란 게 훨씬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어제랑 완전히 또 반대로 가네. 어제 알테오젠이 급등했잖아요. 네. 또 오늘 지금 많이 뜨는 거는 지금 워닝 IPS가 8%이네요. 워닝 IPS가. 그리고 여기 지금 NST에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여기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리가캠이나 이런 거 어저께 올랐던 거는 지금 바이오 빠지고 PSK가 7.6%, 이오테크네스 5%, 유진테크 7%, 테스 8%, 뭐 확연히 또 바뀌었네요. 확연히. 그리고 뭐 어떻게 해 이거를? 어제 이 반도체 장비주들 어저께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하루에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가지고 어떤 날은 하루는 자 오늘은 제 반도체 오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습니다. 한참 들어보면 반도체가 좋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들으시게요. 그러다가 어제 같이 또 바이오가 막 있다는 모든 채널에서 뭐 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바이오가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의 흐름을 잡지 않고 그때 스팟만 듣고 그렇게 거래를 하면은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상황이 반도체가 좀 약한 국면에 되면은 다른 쪽에 가서 좀 거래를 하고 그러면 얘를 또 반도체가 또 좋아지는 또 호재성 재료들이 생기면 다시 반도체 와서 거래하고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요. 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렇게까지 거래하기에는요. 그래서 그냥 큰 흐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냥 계속 반도체 쪽으로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조금 길어졌는데요. 정프로님이 마지막에 질문 주신 같은 섹터에 있으면서 대장주로 가는 거 오케이 인정하셨죠? 네. 못 가는 섹터에서 네. 못 가는 섹터에서 근데 못 가는 섹터에서 그걸 주변주를 팔아가지고 대장주를 좀 사고 나머지 쪽은 또는 아니면 그쪽은 더 안 되니까 싹 전부 다 팔아가지고 지금 반도체로 가야 되느냐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에. 그건 뭐냐면 이제 6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7월로 갑니다. 그러니까 7월을 가면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대형 펀드들의 대형 자금들은요. 일정한 금액,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하게 이런 전략으로 가져간다는 전략 회의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이미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반도체 고고 계속 외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런데 하반기에도 계속 반도체만 고고냐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자,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랑 스퀘어는 아마 저 VI 걸린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 NXT도 VI가 있어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로하고 NXT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거래가 잠깐 중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NXT에서 거래를 해서 혹 이런 것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잠깐 하고 좀 시황 넘어가겠습니다. NXT에서 거래를 해서 내가 삼성전자를 샀잖아요. SK하이닉스로 지금 11%에 샀잖아요. 네. 그 11% 사가지고 내 주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내 잔고에 들어왔잖아요. 그 잔고에 들어오는 평가액 있죠. 네. 그 KLX의 종가로 평가되는 겁니다. 네. KLX의 종가로 평가되는 거라고요. 그 무슨 평가액은. 얘기죠? 내 잔고에 잔고가 있잖아요. 네. 네. 내 잔고에 있으면 이게 지금 11%인데 나 11% 여기 샀는데 KLX의 3시 30분 종가가 만약에 15% 끝났다. 네. 그럼 그걸로 잔고가 평가가 되는 거라고요. 그 날 예, 그날. 전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하이닉스를 280에 샀어요. 예. 그러면 제 잔고에는 그러니까 250. 지금 284만 원에 샀기 때문에 284만 원이 내 잔고의 평가가 아니고요. 네. KLX의 종가에 어제 그걸로- 종가? 아니요, 오늘 종가. 오늘 종가? 예, 매일 종가에 보면 내 평가액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KLX의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요? 예, 예. 그럼 KLX 종가가 조금 다르면 예. 한 만 원 싸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거기 그걸로, 예, 가격으로 평가가 그걸 된다고요? 평가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이 지금 NST에서 거래되는 거는 사고 팔고의 이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거지. 종가에 내가 평가액이 얼마냐는 거는 KLX에 있는 그날 종가로 거래를 다 하는 거죠.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네. 네? 저는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요. 여튼 뭐 그렇게 이제 예. 평가가 된다. 예. 평가 얘기. 평가 얘기 예, 그렇게 평가 나온다. 얘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괜히 얘기했나? 헷갈리게 만드네요. 네. 자, 그래서 뭐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를 했으니까요. 미국 시장은 뭐 사실 보면은 다 못 떴어요. 나스닥 마이너스 0.4%였습니다. 이걸 보고도 되게 할 말이 많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호실적 나올 걸 뻔히 알았고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바라보고 반도체를 산 사람이 거봐 맞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좋았으니까 사는 게 맞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러면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44%였어요 종가가 종가는. 본장에서 네. 그럼 미국에 있는 이 내노라는 펀드 매들을 다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계속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면서 이걸 본 것이 사실은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들은 추정하면서 거래를 할 거예요. 잠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될 거야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맞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다 미리 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장에서. 네.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경계감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더 일어난 거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시간에서 마이크론 샌디스크의 뭐 AMD, 인텔, 뭐 웨스턴 디지털 전부 다 상승하고 있어서 우리 시장에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69.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은 어떤 부분이 우리 지금 시장에 온기를 주는 거냐면 유가가 하락하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거든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9까지 떨어졌어요. 좋죠. 저는 이게 훨씬 기분 좋아요. 이게 4.39%까지 다시 떨어졌다는 게 시장에 안도감을 좀 주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고가가 4.5%인데 12시에 마이너스 1.5% 됐었어요. 어제. 예. 예. 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갔잖아요. 아침에 맞아요. 시작 후에 아침에 뜨면은 그러면 다시 밀립니다. 매도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밀려요. 그런데 어제는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어제 마이너스 끝났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제 반등의 주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약 각각 한 1,000억 정도 수 매수를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내용은 자사주 매수하고 HBM4 확장 어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어제 삼성전자가 혼자서 9.8% 떴어요. 어제 SK하이닉스 플러스 0.98%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10%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바이오주 같은 거니까 바이오주는 코스닥의 영향이 컸었고요. 그래서 어제는 삼성전자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가 급하게 뜬 부분은 HBM4에 확장하겠다는 전략이 다르죠. SK하이닉스가 다르다. 그 설명 어저께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저께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 소각을 곧 할 거다라는 보도들이 어저께 막 돌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저녁에 삼성전자에서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늘 하던 거와 비슷하게 이거 검토하고 있긴 한데 현재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 확정된 사항이 없고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든 간에 자사주 매수 소각에 대한 내용은 자사주 매수를 할 겁니다.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냐면은 저기를 줘야 되잖아요. 직원들. 직원들 네네네. 성과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주면은 직원들이 그거 팔고 나가면은 그러면 결국 매물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락업이 걸려요. 그게 락업이 걸려서 결국은 이게 주가에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90조 원 규모라고 얘기한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호재성이 됐는데 오후에는 뭐 재공시한다 확정된 건 없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는 삼성전자 하나로 올렸다. 그리고 코스닥은 여기 보시면 바이오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지금 반대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냥 어저께 그 코스닥을 캡처해 왔는데요. 한 10% 이상 오른 종목들 알테오젠, 코론 티슈진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뭐 삼천당 제약도 올랐고 전부 다 이랬거든요. 네. 이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어제 상승 종목인데 오늘은 지금 또 다시 가볼게요. 오늘 또 다시 가보면 오늘은 걔네들이 크게 빠지는 않고 있는데 얘네 어저께 올랐던 애들이 마이너스고 오늘은 좀 반대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마이크론이 갑자기 또 밀리는 모양이네. 네. 그거가 저도 좀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댓글에 많이 올라와서 보니까 그거는 제가 이거 설명을 아닌 좀 것 같은데. 드릴게요. 마이크론이요? 지금 15%인데. 네, 아닌 아, 것 그래? 같아요. 네. 여전히 표시되는 것과 15%인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 거래되는 가격은 밀리진 않습니다. 그게 지금 딜레이 타임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리얼 타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네네. 지금 현재 15%에 현재 거래되고 있네요. 근데 이게 15% 정도 본장에서 같이 뜰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데 그 상승 폭이 네네. 그 정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요. 네. 그냥 이걸 읽어드릴게요. 실적 발표 지금 아까 권 팀장도 전해드렸고 여러분들도 보셨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자료 받아보시는 게 전부 마이크론 이것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무슨 뭐 마이크론에 뭐 전부 다 그냥 마이크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은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다른 내용을 좀 설명 드려볼게요. 매출 전년비 346% 특히 뭐 전무기 14% 증가했다는 거 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85%예요. 여기 이제 영업이익이 333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EPS가 전년비 약 13배 늘어났다는 거 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 가이던스가 3월과 5월이고 이제 6, 7, 8이죠. 가이던스가 매출이 490에서 510억 달러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도 넘었고 여기서 지금 이번 매출보다 훨씬 많이 늘죠. 요번에 414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가이던스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86%, EPS 30에서 32달러로 제시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부터 아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매출 총 이익률. 그 이상 갈 수 있느냐? 이게 86%예요. 네네. 이게 이 전통적으로 워렌 버핏 여러분들이 만약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윌리엄 오닐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많은 책들 보면은요, 특히 성장 투자를 보면 마진율이 40에서 50%로 고성장하는 회사들 가장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해요. 네. 그렇거든요. 이게 86%까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76, 80 막 넘어가다가 그러다가 이익률이 계속 이게 늘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주가가 멈췄어요. 그때 네. 멈췄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86%까지 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더 이상 더 위로는 못 가는 거예요. 100 이상은 100은 또 될 수도 없는 100이 안 거고 되죠. 네. 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도 지금 이제 막 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저 시간에서 이렇게 또 움직이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들을 막 하겠죠. 그걸 가지고 내일 본장 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애널리스트들이 막 분석해서 또 올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아마도 지금 제 생각에는 15% 시간에서 움직였는데 본장에서 그럴까에 대해서는 그건 좀 열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고객 수요의 50에서 60%만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CEO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HBM4 대량 출하 시작됐으며 고객사에 검증용 샘플을 공급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뭐냐면 검증용 샘플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아직 납품을 안 한 거예요. 여기는요. 그런 차이가 약간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고객 계약 16건 체결로 장기적 구조적으로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좋게 보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실적을 가지고 서프라이즈 되면서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걔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고객 수요의 50에서 60%분이 충족 못하고 그리고 전략적 고객 계약하고 있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훨씬 더 호재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메모리 및 스토리지는 일반 차량의 5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메모리 및 스토리지는 레벨 2 필요량의 10배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얘기들을 왜 여기서 하냐면은
이 지금 마이크론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은 향후에 메모리와 스토리지 수요는 AI 성장, 피지컬 AI가 되면서 더 강화될 거라는 걸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매크로 시황에서는 걱정했던 부분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었잖아요. 그런데 UBS하고 벳선 장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벳선 장관은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으로 복귀될 것이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확인했다. 요 얘기를 하면서 요걸 좀 진화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UBS에서 이걸 진화를 했는데 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부 다 지금 당장 오늘 반도체를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UBS 최고 투자 책임자가 연준이 금리 인상 요번에 뭐 엊그저께 어제 발표한 게 3회가 어디였죠?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요. 예, BO에서 3회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금리 인상 하지 못할 거야. 근거는 이런 근거야 라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거라는 거예요. 벳선 장관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관세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근원 상품 물가가 하락세를 시작했고 노동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유가나 치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근원 상품 물가들이 하락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재정 지원이 축소가 되고 실질 소득 정체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본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연준의 정책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도 저도 이 얘기를 했고 저도 이것 때문에 특히나 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케빈 허시 신임 의장이 5개 태스크포스를 이번에 가동을 했죠. 그러면서 연준의 새로운 정책 변화를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책 변화를 하는데 실증과 검증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언제까지 한다 그랬냐? 연말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정책을 바꿀 거라 그랬습니다. 네. 연말까지 정책 핵심 요소를 재검토할 거라 그랬거든요. 이거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준 금리의 정책을 바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뭐 3차례 2차례 얘기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즉 연준의 금리 인상 조건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과 2.5% 이상의 성장률이 있거나 실업률이 하락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UBS에서는 그렇다면 금리 인상할 것을 채권 시장에서 프라이싱 하지 않았냐.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높은 금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면 우량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의견입니다. 그리고 금 있잖아요. 금. 네. 금은 연준이 금리가 올라가면 금도 빠져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화폐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올리는 걸 얘기하지만 결국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전망으로 토대를 봤을 때 금을 긍정적 전망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월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벳선 장관도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진화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는 걸 이제 매크로 시황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나온 내용들이 반도체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SK 하이닉스의 ADR이 7월 10일 상장 추진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여기 보면은 참고 발행 가격이 여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255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네. 원화로 했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뭐 오늘 290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지금 가격이 지금 이거 올라서 280만, 29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기준 가격을 참고 발행 가격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낫지 않냐? 이게 악재 아니었냐? 어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발행 희망가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그 IPO 할 때 발행 희망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수요 예측하고 실제로는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하고 7월 9일 날 이 최종 가격은 재확정이 되는 거고요. 재확정된 걸 가지고 7월 10일서부터 거래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45조 원화로 45조 원 정도 조달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요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중간에 오후에 방송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우리 앵커님이 하셔갖고 그 재선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재선자 배정을 그래서 국내에서 유상증자 한다는 건가? 저도 이 내용을 안 봐서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말았는데요. 해외 예탁 기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상증자로 해서 주가 희석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해외에서 예탁 기관이 이걸 다 사주는 거예요. 제3자 그걸 산 걸 바탕 기초 자산으로 해서 디파짓해서 ADR을 발행해서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ADR 발행이 됐다라는 거 그냥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들이 어저께 있으면서 어제 장 시간내에서 한 5% 상승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만약에 주가 계속 오르면서 호재가 나오면은 세롤이 될 수 있는데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플러스 한 5%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이거 1개월 내에 다시 해명한다, 다시 재공시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삼성자의 구입적 규모의 자사수 매입 보도도 전체적으로 지금 호재성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가를 노무라에서 67만 원, 다월에서 58만 원 정도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여전히 올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여전히 네. 올리고 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추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해지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그 디램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0% 들어가 있는 거. 네. 요거 ETF가 되게 많이 올랐죠. 이거 상장되고 나서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거. 근데 이거를 두 배로 추종하는 ETF가 또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또 영향이 줄 거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어닝 서프라이즈 시간에 급등하고 있는 부분. 이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오늘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네. 좀 됐고요. EWY는 2.63% 상승했는데 시간에서 7% 올랐고 야간 선물은 지금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걸 보면서 5.58%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 조언해 주셨잖아요. 처음에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라. 예, 그러고 예. 나서 실제로 예. 어제 장중에 예, 보니까 예. 1% 예. 그런 것처럼 솔직히 오늘의 어떤 그 투자를 할 수 그러니까 팁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뭐랄까요? 좀 어쩔 때는 제가 좀 답답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딱 어저께 우리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것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설명드린 건 뭐였냐면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침에 시가에 일부러 강조를 드렸어요. 아침에 시가 플러스 아침 시작하자마자 급등하면 그거는 팔고 급락하면 그건 사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어제 종가에 떴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가에 뜬 거는. 근데 마이크론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상관없이요. 모르겠- 마이크론 우리 모르는 거고 모르는 그거는 거니까, 네. 개별 주식에 대해서 내가 거래를 할 때 네. 우리 지수나 아니면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요. 그러면 네네. 말고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아침에 막 떠버려요. 그거 기대하면서. 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의 분위기 봐서는 좀 현금화해도 되겠다. 근데 아침 막 급락한다. 그건 사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애매하다. 그럼 지켜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근데 아침이 아니고 오후에 2시 반, 3시 됐는데 쭉 있다가 어저께 삼성전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아침에 박이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게 뜨면은 빨리 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현금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고를 좀 하던데 그럼 팔아야겠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르다니까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요즘에. 예, 그게 다른데 이거 내가 대하는 그러니까 시장을 대하는 그리고 이 주가의 움직임이 아침 저녁하고 저녁에 다른데 네. 그걸 딱 그 포인트만 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그 상황이 시황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침에 오르는 거나 저녁에 오르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큰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말씀을 네네. 드리겠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답변을 드리면 오늘 역시 판다는 것까지는 왜냐하면 분위기가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네네. 있었잖아요. 그게 좀 우려가 됐잖아요. 이제 좀 해소가 좀 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아침에 떴으니까 그냥 그러면
지금 요즘 분위기도 불안하니까 아침에 빨리빨리 현금하자. 이 정도는 이제 좀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거죠. 아침에 막 급등하는데 계속 추종해야 되느냐? 여전히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수급상으로 그런 상황은 좀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요 세 개 빼고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 나머지 종목들이 아침에 급등한다고 쫓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렸고요. 네. 그리고 크게 아까하고 달라진 건 지금 없네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한 5.7이고 SK하이닉스가 한 10이고 뭐 퍼센트지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정프로님이 되게 예리한 지적을 해주신 게 뭐냐면요. 여기 자 보시면 여기 보면 기아 2.5, 현대모비스 3.9, SDI 2.8, LS 엘리트리 4%, SD 현대 엘리트리 5%, 뭐 이렇게 한 효성중업 4%, 한 4, 5% 정도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네네. 예전에 좀 셌던 종목들, LG노트 5%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얘들이 반도체가 오늘 센 상황 속에서 얘들이 만약에 안 빠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얘들이. 그러면 이거는 변화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급의 변화가 생길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고 이 시장은 달라지는 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태까지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데도 쭉 약했어요. 네. 그런데 얘들이 막 버티잖아요. 심지어 바이오주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씩 뜨는데 바이오주들이나 다른 주들이 뭐 이렇게 2차 전지나 이런 게 4%, 5% 뜨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반도체가 나중에 밀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급이 변화하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정도. 오늘은 전부 다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게 그거잖아요. 야, 이게 계속 가지고 있는데 고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팔아야 돼요? 언제쯤 이거 뭐 좀 고점 시그널이 나올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 걱정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약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연속적으로 그게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를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 센 오늘 누가 보더라도 오늘 반도체가 센 날인데 다른 것들이 세지네. 그러면 막 와 우리 시장이 이제 다른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수급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몇 가지에서 빠진 게 있나요 뉴스에서 뭐 SK하이닉스 ADR 발행 확정되면서 이게 막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니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인 아티잔 파트너스에서 삼성전자 너 예전부터 ADR 상장 이거 분석해요 검토하지 않았냐 너 빨리 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 6번 뉴스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뉴스는 아닌데 이 기관들은 불편해할 뉴스가 좀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예, 기관들은요. 예. 뭐냐면요. 미국 금융당국에는 소수 집중형 지수라는 내용의 규제 사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 내에 단일 종목 비중이 30%를 넘거나 상위 5개 종목의 합산이 60%를 넘으면 그 지수를 이용한 파생상품, 즉 선물 거래를 제한합니다. 거래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건 지수잖아요. 지수의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일 종목이 30% 이상 그리고 합쳐서 뭐 60% 이상 5개 이상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지수가 아니고 종목이야 그냥.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물 거래에서 위험이 너무 커. 그래서 선물 거래를 제한해요. 멈춰요? 네,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이거를 제한한다. 우리 왜 거래 너무 급등한 거래 제한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 있죠. 요거 이 두 종목이 합산 74%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네. 그래서 7월 1일부터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 말고요. 미국의 개인 투자들의 선물 거래에는 제한 이게 결정이 됐어요. 이건요. 근데 요번에 삼성전자 막 오르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30% 초과해서 요걸 지금 예고한 상태예요. 예고한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오를 거 아니에요. 이 두 종목이. 네. 이 두 종목이 더 올라서 60% 이상이 돼버리면 이 선물 거래 제한합니다.
특별히 인간자만 가능하고 나머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뭐랄까 기관들이 이 선물 거래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 거래를 못 해. 그럼 선물 시장에서 왜곡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네, 왜곡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는 크게 걱정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합성 포지션을 가지고 거래하거나 또는 롱숏을 하고 있는 거래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시장에 규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두 개가 끌고 왔다라는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또 보겠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로봇 수입 규제 시사한다는 내용하고 때문에 어제 로봇주가 좀 상승을 했고요. 미국 원전 렌상스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부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원자로 발주 자금으로 약 175억 달러 규모의 저금리 대출 제공을 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신규 원전 10기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어저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시장에 호재성 내용도 나오고 뭐 악재성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신규 원전 진지하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3세대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위해서 대만 부품사에 일제히 부품 수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TSMC에서 7나노 이하 모든 첨단 공정에 5에서 10%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제품이요? 예. 7나노 이하. 7나노 이하 모든 제품. 7나노 이하 모든 제품. 근데 전체 7나노 이하 제품이 전체의 70% 정도 된다고 하네요. 70% 이상. 그러니까 이쪽은 수익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제가 시황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도 좀 하는 동안에 또 NSC에서 변화가 있는가를 좀 살펴볼까 했는데 변화가 없네요. 일단 계속, 아침 시작하는 분위기는 예, 그대로. 계속 강세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지금 변압기 쪽하고 네. 변압기 쪽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쪽 좀 하고 이런 쪽이 조금 플러스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글쎄 제가 이 저점 확인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되세요? 저점 확인하는 거? 우리가 왜 헤드앤숄더라 그래가지고 네네. 고점에는 이게 직전 저점을 깨면은 안 됩니다. 이런 설명 자주 드리잖아요. 네. 저점 확인은요.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하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저 직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졌다고 싸다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가면서 돌파하는 걸 확인하자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코스닥도 오늘 독특하죠. 오늘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이 코스닥도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풀었습니다. 지금 네. 코스닥 전체적으로 풀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특히 장비 전공용 장비가 제일 센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힘을 기울어지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뉘앙스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는 좀 모르겠고 그 부분은. 네. 그리고 섹터별로 나눠진 거를 보면은 이쪽이 이게 반도체예요. 그리고 요거 2차 전지인데 뭐 약하지만 플러스에 약간 좀 있고요. 이게 자율주행하고 여기 전력기계는 오늘 셉니다. 이 정도면. 지금 현재는 되게 세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흐름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혹시 의견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반도체 일단 예. 반도체하고 그다음 자율주행. 예, 자동차 쪽하고 자동차 그리고 변압기하고 그렇게가 변압기. 지금 들어오네요. 그렇게가 이제 조금. 예. 야, 어쨌든 뭐 시총 한 둘레 여섯 여덟 개까지는 그냥 되게 세네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6, 10, 6, 3, 8 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 지수는 일단 서킷은 걸리겠네요. 네. 서킷도 걸릴 것 같고. 아니죠. 사이드카. 사이드카. 죄송합니다. 네. 사이드카는 이 정도에 시총 상위가 이 정도에서 움직이면 사이드카는 6월 걸수 말 있는. 리밸런싱에 의한 변동성은 거의 다 이제 없어졌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급등하면 매물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요거까지만 말씀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요. 이거 뭐 코스피는 코스닥은 너무 지금 너무 안 좋죠 차트가. 이게 내가 종목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유. 얼마나 힘들. 이게 코스닥 차트예요 지금. 이게 코스피거든요. 이게 코스피인데 잘 보시면 우리가 이 상승 추세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승했다가 내려와서 지지받고 또 상승했다 내려와서 지지받고 또 상승했다 내려왔다 지지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니까 상승 추세로 가잖아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락한 거에 반 이상으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창수수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 밑에서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P 500의 지수를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S&P 500이 여기 지금 있잖아요. 이 아까 그 우리 코스피랑 완전 다르죠. 이해가 네네. 되시죠? 그래서 얘가 밑으로 갈까봐 이게 지금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우리 코스피에서는 그러면 야 이건 신고가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또 생기는 거는 이 반을 지금 여기 제가 형성 근거 있잖아요. 네네. 이 위로 넘어서서 안 차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규장 시작되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천천히. 예. 정규장이 너무 또 넥스트랑 다른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많았죠. 예,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인사드리고 바로 저는 네. 더블 밸류업에서 현재 시장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